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급 프랑스어 강도 오늘 12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2과 이번 학기 마지막 과입니다. 정말 온라인 강의로 해서 뭐 정신없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12과 이번 주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한 주 정도가 더 남는데 시험 기간 전에 그래서 그 한 주에는 우리 제가 예전에 한번 예고해 드렸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우리 2과 1과 2과 강의할 때 우리 박인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2과 쪽에 이제 그 텍스트들 본문하고 그 다음에 스빌리자스용 또 리제 크립의 텍스트에 이제 그 독해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듣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또 마침 시간도 딱 맞고 남고 한 주 정도가 남으니까 이번 주에 12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2과에 나오는 텍스트 본문이랑 뭐 스빌리자스용에서 텍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12과 이후에 나오는 또 델프 텍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그 텍스트를 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뭐 이과든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뭐 델프 텍스트든 그 중에서 하나 또 마지막 주차 과제도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64페이지 12과 문법 부분 보겠습니다. 매번 수업하면서 일찍 끝난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데 진짜 오늘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렇게까지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법이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우리 예전에 항상 좀 시간이 오버되고 전체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오버되곤 했는데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 수업 다 하면 전체 3시간인데 한 주에 3시간 이상이 조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런 날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박스 자꾸 또 쓸데없는 소리 하다 보면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흐르니까 이제 그만하고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64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보면 l'expression de l'interdiction 이라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금지 뭐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표현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명령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뭐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령법이니까 당연히 주어는 생략이 되고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느바가 동사 앞에 들어간 그러한 명령법. 그래서 우리 그 박스에 첫 번째 예문을 보면 바로 명령법이에요. Ne parlez jamais la bouche pleine. Ne parlez jamais la bouche pleine. 이게 지금 그 이번 그 12과가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에티켓, 일상생활의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 bouche pleine 하면은 이게 그 입안에 막 음식을 잔뜩 넣고 입안에 밥 먹을 때 입안에 음식이 막 가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는 입을 벌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문화에서는요. 그래서 ne parlez jamais la bouche plein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부정 명령문으로 동사 앞뒤로 ne pas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명령법 아시죠? 네, 명령법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인칭은 상대를 띠로 지칭하는, 부로 지칭하는, 그 다음에 누로 지칭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너 뭐뭐 해라, 당신 뭐뭐 하시오, 뭐 아니면 우리 뭐뭐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띠가 나왔을 때 항상 너라고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부드럽게 당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주어는 다 생략이 되는 거고. 이 주어들은 명령법이니까 생략이 되고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띠와 부와 누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를
그대로 공주계를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빠글레 동사가 나왔으니까 빠글레로 하면 부 빠글레 동사 주어는 빠지고 동사만 나오면 되죠. 말해봅시다. 빠글롱 하면 되겠고, 자 뛸 때는 원래 뛸 빠글레인데 2인칭 단수, 그러니까 주어가 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뛰를 지칭하는 너 혹은 당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명령법에서 뛰에 해당하는 2인칭 단수 주어, 뛰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가 마지막에 어미가 이렇게 es 혹은 as로 끝날 경우에는 명령법일 때 s를 탈락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빠글르, 마치 주빠글르 혹은 뭐 일빠글르, 엘빠글르인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가 탈락돼서, 이 원칙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알레 동사도 마찬가지죠. 네가 가다 하는데 근데 명령법이 되면 주어가 빠지고 s에서 s가 탈락된 가라라고 하는, 마치 일바인 것처럼 그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뛰바에서 s가 탈락된 그 s가 생략된 명령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원래 명령법에서는 원래 네가 극장에 간다라고 하면 뛰바 오 시네마가 되겠고, 그래서 더하기 장소 명사가 이가 될 수 있죠. 뛰 이바 오 시네마를 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은 그 전치사 아까지 합해가지고 대명사 이로 받을 수가 있고 동사 앞으로 가죠.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면 뛰 이바가 됩니다. 그런데 명령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명령법을 쓰면 주어는 생략이 되고, 긍정명령문에서 주어는 생략이 되고 동사 앞에 있던 원래 뒤 이바에서 주어가 빠지고, 명령법에서는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이 대명사가 동사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뛰니까 뛰에 해당하는 명령법에서 s가 탈락돼야죠. 어미 s가 탈락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이가 뒤로 가면서 도치가 됐으니까 연결부호가 들어가야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앞뒤로 모음끼리 충돌하니까 프랑스어에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탈락됐던 s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라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명령법이 원래는 뒤에 해당하는 명령법 s가 탈락되어야 되지만 이라는 대명사가 바로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뒤 빠글레 그 다음에 빠글레 드입니다. 드 깰크쇼즈가 나오겠죠.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드 플러스 깰크쇼즈는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엉으로 받을 수 있죠. 드 다음에 명사는 대명사 엉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앞으로 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뛰엉빠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명령법을 쓴다면 주어는 빠지고,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이게 뒤로 가야죠. 엉이 뒤로 가야 되고, 원칙으로 따지면 주어가 뛰에 해당하는 명령법이니까 마지막에 어미 s에서 s가 빠져야 됩니다. s 빠지고 앞에 있던 엉이 뒤로 가서 도치가 됐으니까 그 의미로 연결부호를 트레딩용을 중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모음끼리 앞뒤로 충돌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대명사가 동사 뒤로 오면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생략됐던 s를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죠. 빠글리성. 원래는 뒤에 해당하는 명령법에서 뒤에 해당하는 동사, 공수계송 동사 변화가 마지막 어미가 s나 s를 끝나면 s를 탈락시켜줘야 되지만, 그래서 그죠, 빠글레나 아니면은 알레 동사만 봐 이렇게 말해봐라 아니면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대명사 원래는 동사 앞에 있던 대명사가 명령문에서 동사 뒤로 옵니다. 그런데 대명사가 이나 엉처럼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뒤로 모음끼리 충돌하니까, 그래서 생략됐던 s를 이렇게 여기처럼 넣어줘야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정명령문일 때는 어떠냐? 그럼 부정명령문일 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단합니다.
주어 뛰, 느, 바, 빠, 오 시네마죠. 네가 극장에 가지 마라 라고 한다면 부정명령법에서는 가지 마라. 주어만 빠지면 돼요. 그냥 주어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느부터 시작합니다. 느, 바빠, 오 시네마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명령법이잖아요. 부정문이라도 주어가 빠진 명령법이잖아요. 주어가 뛰일 때는 마지막에 동사가 is로 끝나 s를 상략해야 돼요. 느, 바빠. 만약에 오 시네마가 대명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정일 때는 이로 받아서 어디로 가요? 이 앞으로 니, 바, 빠가 되는 겁니다. 니, 바, 빠.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가 동사 뒤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걸 텐데, 그래서 명령법일 때 긍정 명령문, 뭐뭐 해라, 하시오라는 긍정 명령문일 경우에는 주어가 빠지고, 만약에 동사 앞에 대명사가 있었을 경우 주어가 빠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앞으로 오고 대명사가 동사 앞에 있던 대명사가 뒤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중간에 연결부호 들어가고, 그게 원칙인데 부정문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정명령문에서는 그냥 주어만 빠지면 돼. 원래 어순에서 원래 네가 그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 니, 바 빠잖아요. 여긴데 이건데 여기서 그냥 주어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명사가 동사 뒤로 가지 않고 부정명령문에서는 주어만 빠진다고 보면 돼. 다만 빠진 주어가 뒤일 때는 뒤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가 마지막에 s나 is로 끝날 경우에 s를 탈락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s를 탈락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긍정명령문일 때는 바시 모음끼리 충돌하니까 s를 넣지만 부정명령문일 때는 니, 바빠 이런 식으로 다시 s가 빠진 형태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 긍정명령문에서 아까 한 것처럼 뛰일 때예요. 뛰일 때 빠글리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래서 원래는 s가 탈락돼야 되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대명사가 뒤로 가니까 그래서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서 s를 다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명령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빠글르 빠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명사가 동사 앞에, 그러니까 주어만 빠지는 거예요. 다만 빠진 주어가 뛰니까 그때는 마지막에 그 동사 변화 s로 끝날 경우 s를 탈락시켜 줘야 되는 거죠. 뭐 뒤에 모음 충돌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빠글리성, 부정문일 때는 넌 빠글르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나왔으니까 그 명령법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들 쭉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긍정 명령문일 때 예를 들면 전화하다, 네가 나한테 전화하다 그러면 어떻게 뒤, 무, 텔레폰 이거 되겠죠? 뒤무 텔레폰 그렇죠? 문제 없죠? 근데 너 나한테 전화해 라고 명령법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빠지고 동사가 앞으로 옵니다. 텔레폰 원래 s에서 주어가 뛰니까 명령법 s가 탈락돼요. 그 다음에 이 무가 뒤로 와야 되는데 이 무가 연결부호를 하고 그러니까 도치가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앞에 있던 무가 뒤로 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텔레폰은 무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죠. 아시죠 여러분? 이때 뭘로 바꿔야 돼요? 강세형 진대명사 뭐하러? 그래서 긍정명령문일 때 주어는 생략되고 앞에 있던 대명사가 동사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명사가 무하고 뜨일 경우에는 무뜨 누바 할 때 무뜨는 긍정명령문에서 동사 뒤로 이렇게 옮길 때요. 강세형 형태 무와 또아 형태로 바뀝니다. 무뜨만 바뀌는 거예요. 르랄레 뭐 릴레요 다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그에게 전화해라 뭐 그러면 텔레폰을 루이가 되겠고 그렇죠? 그녀에게도 루이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뭐 우리에게 전화해라 그러면 텔레폰 누가 되겠고 무뜨 누바 할 때 그런데 오직 그러니까 원래 동사 앞에 있던 대명사 그러니까 목적어로 쓰이는 대명사 무뜨 누브 르랄레 릴레역 중에서 무하고 뜨는 명령법 긍정 명령법일 때 주어가 빠지고 동사 뒤로 얘가 도치가 되잖아요. 동사 뒤로 위치를 옮길 때 무하고 뜨는 무와 또아 강세형 인칭대명사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부정명령문일 경우에는 주어만 빠지면 돼요. 느, 무, 텔레폰, 마. 물론 빠진 주어가 뛰니까 역시 S 탈락되고요. 텔레폰 동사 변화해서 마지막에 S 탈락되고 어쨌든 앞에 있던 무는 그대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하고 뜨가 명령법에서 무하고 뜨가 무와 또하로 바뀌는 경우는 긍정 명령문에서 이 무하고 뜨가 동사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동사 뒤로 도치될 때 그때만 무와 또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뭐 일반적으로 그 명령법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박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부정 명령문. 그러니까 금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표현할 때 명령법, 부정형, 그러니까 느빠가 들어가는 명령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앞뒤로 느빠를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 순서대로 대명사가 동사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박스 두 번째 줄에 보면 Ne jamais parler la bouche pleine. 앞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Ne parlez jamais la bouche pleine. 앞에 거는 위에 거는 분명히 명령법이에요. 그렇죠? Ne parlez jamais. parler가 의zet으로 끝나 있으니까 지금 부라는 주어가 생략된 그러한 명령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Ne jamais parler. parler가 동사 원형이 돼 있죠. 그리고 자매가 앞으로 나가 있어요. Ne jamais parler.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금지를 표시할 때 당연히 이렇게 부정 명령법을 쓸 수 있어요. Ne parlez jamais. 말하지 마시오.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부정 명령법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ne pas 그 다음에 infinitive. ne pas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물론 이 빠 대신에 뭐 자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ne pas infinitive. 뭐뭐 하지 마시오. 뭐뭐 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무슨 그 표지판 같은데 금지 표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ne pas 다음에 동사 원형을 그냥 쓰면 돼요. 이때는 당연히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금지를 이야기할 때는 ne pas가 동사 앞에 한꺼번에 붙어서 나와야 됩니다. ne pas 뭐뭐뭐, ne pas fumer, 흡연하지 마시오. 아니면 ne jamais parler처럼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두 가지로 똑같은 의미지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ne parlez jamais la bouche pleine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법. 두 번째는 ne jamais parler. ne pas infinitive 형태예요. pas 대신에 jamais가 들어간 거고 ne jamais parler 동사 원형 parler la bouche pleine.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Il y a deux manières d'exprimer l'interdiction. 금지, interdiction을 금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avec un impératif négatif. 부정 명령법. 두 번째가 avec un infinitif négatif. 이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원래는 동사 뒤에 들어가던 빠나 자매가 앞으로 나온다. ne pas 동사 원형 이 순서다라는 게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non parle pas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ne pas infinitive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냥 쓰면 ne pas parler요. 말하지 말 것. 이렇게 하면 돼요. ne pas parler 동사 원형. 근데 그럼 이 앞에 있던 엉은 어떻게 되느냐? 엉은요. 이 경우에는 동사 앞으로 ne pas en parler. 동사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 그래서 그냥 동사 앞에 위치하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 있던 그냥 동사 뒤에 있던 빠만 앞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첫 번째 박스 중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avec les pronoms complément 그 목적어 대명사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ne mettez pas votre serviette autour du cou. 그래서 그 수건을 이제 목에다가 두르지 말라라는 거죠. 밥 먹을 때. 근데 그 votre serviette를 라로 받아서 대명사로 받으면 부정 명령법이 이렇게 되죠. ne la mettez pas autour du cou.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를 쓸 때는 ne pas la mettre, ne pas 다음에 그 다음에 la mettre 두고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1번 문제 exercice 1번 문제는 네, 그래서 A, B, C, D, E, F 다 부정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ne pas infinitive 이 형태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 부분만 동사 부분만 그렇게 바꾸면 되니까.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ne vous approchez pas de cette machine. s'approcher 동사예요. s'approcher. s'approcher de 하면 항상 de 이하에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뜻입니다. s'approcher de예요. 그 de까지 함께 짝이고, 그래서 ne vous approchez pas. 상대를 부르지칭하는 명령법이죠. ne vous approchez pas de cette machine. 그래서 ne vous approchez,에서 그 부는 이 제기대명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vous approchez,겠죠. 그런 건데 ne vous approchez pas de cette machine. 이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오. danger de mort,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는 거, 죽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오. 이거를 ne pas infinitive 형태로 하면 그대로 ne pas, 그 다음에 동사 원형 ne pas s'approcher de cette machine 라고 하면 되겠죠. ne pas s'approcher de cette machine, danger de mort 라고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attention, ne laissez rien dans le train.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차에서 안내방송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내리실 때 놓고 가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ne laissez rien dans le train. 기차 안에 아무것도 놓아두지 마십시오. 놓고 가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예, 그대로 쓰면 attention, 그 다음에 ne rien이니까 ne laissez rien이니까 붙여서 ne rien laissez 되겠죠? laissez dans le train. ne rien laissez dans le train 라고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ne vous servez plus de cet ordinateur, il est cassé. 이것도 역시 se servir 동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명동사입니다. 되죠? 그래서 ne vous servez니까 vous servez에서 주어가 빠지고 부정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se servir de 하면은 이것도 수거죠. de 이하를 사용하다, 무엇을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e vous servez plus de cet ordinateur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il est cassé, 고장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ne pas 동사 원형 se servir, ne pas se servir de cet ordinateur 라고 하면 되겠죠. il est cassé 뒤에 붙이면 되겠고. 네, 네 번째, ne parlez pas au conducteur. conducteur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운전 중에 운전하시는 분에게 운전사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라는 거죠. ne parlez pas, ne pas parler니까 네 번째, ne pas parler 라고 하면 되겠죠. parler au conducteur 라고 하면 되겠고. 다섯 번째, ne sortez pas la poubelle avant 21h. 9시, 저녁 9시, 21시 전에는 뿌베라면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을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쏙티르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쏙티르가 타동사가 되면 무엇을 밖으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어쨌든 ne pas sortir, ne pas sortir la poubelle 뭐 avant 뭐 21h 하면 되겠고. 마지막, ne faites jamais de remarquer désagréable, de remarquer désagréable en public à vos enfants. 그래서 뭐뭐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세요. ne faites jamais remarquer, désagréable, remarquer 하면 지적하는 거예요.
데자그레블 불쾌한 기분 나쁜 지적이죠. 뭔가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 근데 엉피블릭 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중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보상팡 당신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 나무랄 때 아이들한테 뭔가 그 데자그레블한 아이들 기분 나쁜 지적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이 문장은 좀 살펴보면 우선 ne jamais faire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부정문이니까 ne jamais faire 그 다음에 그냥 다 쓰면 되겠죠? de remarque désagréable 뭐 그래서 unpublic 아부상파 왜냐하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 부정문이기 때문에 원래 win the remarque인데 여성이에요. win the remarque인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 부정관사가 드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어쨌든 ne jamais 부정문이기 때문에 드는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ne jamais faire de remarques désagréables en public à vos enfant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에 나오는 l'expression de la négation, le ne expletif. 이건 뭐냐면 expletive는요 허사라 그래요. 허사의 ne라고 합니다. 허사의 ne. 그러니까 동사 앞에 간혹 가다가 동사가 있는데 동사 앞에 느만 쓰이는 경우가 있어. 물론 빠가 안 나오고 느만 쓰일 때 이게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정문 몇몇 동사들 예를 들면 세세 멈추다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느만 쓰면은 그러면 이제 부정의 의미가 돼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많은 경우에 뒤에 빠가 나오지 않고 느만 앞에 쓰이면은요 이게 허사, 그러니까 expletive 이제 허사라 그러는데 허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가 쓰이긴 쓰이는데 부정문은 아니에요.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인 느가 아니라 근데 약간의 뉘앙스는 있는 겁니다. 약간의 뉘앙스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문체적으로 문장에 좀 그 멋을 부리기 위한 그런 약간의 뉘앙스를 미묘한 뉘앙스를 가미하기 위한 그런 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접속법 할 때요 이런 거 있죠? 여기서는 뭐 그 예는 안 나오지만 접속법 쓸 때 avoir peur 예를 들면 j'ai peur 그 혹은 je craindre입니다. 그래서 avoir peur나 avoir peur 그 다음에 그가 나오거나 아니면 craindre 똑같습니다. 의미는 두렵다,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려스럽다. avoir peur 혹은 craindre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접속법이 쓰여야 되는데 이때요. 자, 이건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자, j'ai peur 그 다음에 je crains 그 다음에 네가 아플까봐 걱정이다라고 할 때요. 혹시 네가 아플까봐 걱정이다. 뒤 tombe malade 네가 아플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이때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느를 집어넣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 느, tombe malade. 네, 똑같아요. avoir peur 끄나 craindre 끄나 그러니까 뭔가가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동사가 접속법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접속법으로 쓰이는 동사 앞에 느가 들어갑니다. j'ai peur que tu ne tombes malade. je crains que tu ne tombes malade. 이때 느는 뭐냐면 이게 바로 허사예요. 이 둘 다. 부정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안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문장이 이상해지잖아요. 나는 걱정이다. 네가 안 아플까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나쁜 놈이지. 네가 안 아플까봐 걱정이야. 제발 아파야 되는데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나쁜 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너는 뭐냐면 그래서 부정문이 아니에요. 네가 안 아파서 걱정이다라는 게 아니라 혹시 아플까봐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가 왜 쓰이느냐? 그래서 똥배 말라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부정문은 아닌데 약간의 뉘앙스를 가미하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냐? 네가 아플까봐 걱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네가 들어가는 거는 네가 혹시 아프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가미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너는 부정문,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동사를 부정하는 의미의 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안 아파서 걱정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아플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늘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그 뉘앙스를 미묘하게 살려주는 거죠. 네가 혹시나 아프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되는 이런 게 이제 허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지금 허사가 쓰이는데 주로 언제 쓰이느냐? 바로 비교급에서. 여러분 비교급 할 때 느 뭐뭐뭐 분리 아니 죄송합니다. 느가 아니죠. 이 경우는 분리 비교급 분리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나 가장 비교적인 그 기본적인 비교급 분리 혹은 뭐 모항 덜 뭐뭐하다 그 다음에 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끄 다음에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이 끄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동사 나올 때 이 동사 앞에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 그 다음에 만약 절이 나올 때 동사 앞에 이렇게 늘을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허사예요. 이것도 약간의 그 멋부리는 문체, 약간 그 뉘앙스, 미묘한 뉘앙스를 가미시켜 주는 건데, 그래서 비교급에서 그 이하의 비교 대상 자리에 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때 동사 앞에 늘을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문어체에서 말할 때만 회화체에서 말고 주로 문어체에서.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 번째 박스에서 하고 있어요. 볼까요? 아프레온 꽁파가티 비교급이에요. 두 번째 박스입니다. 64페이지. 비교급에서 일레 플루젤레건 보다 우아합니다. 보다 그러니까 멋있게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수육대 알레크리 특히 글로 쓸 때 문어체에서 플리 엘레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뭘 하는 게 드이하는 게 뉴틸리제 르느 엑스플레티브. 그래서 허사의 늘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엘레강하게 멋있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느는 끼 네빠 윈 브레네가시옹 부정이 아니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어떤 그 문체상의 미묘한 뉘앙스를 가미하기 위한 허사의 느인 거예요. 그래서 괄호하고 on peut le supprimer sans changer le sens de la phrase. 네, 그 느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느가 빠져도 됩니다. 이 경우에 느가 빠져도 되죠. 그래도 네가 아파서 걱정이다, 아플까봐 걱정이다, 충분히 가능해요. 느가 없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장의 의미가 changer, 그러니까 sans changer le sens de la phrase죠. 그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없어요. 느를 느를 허사의 느를 supprimer 그러니까 삭제한다고 할지라도 느를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장의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미해서 훨씬 문장을 좀 엘레강하게 들리게 만드는 그렇게 읽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 거죠. 문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pour tutoyer 상대를 뒤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le facteur âge est moins déterminant que le type de relation. 뒤로 지칭하는 데 있어서 뒤로 지칭할 수 있느냐, tutoyer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아주 나이라는 요소, le facteur âge 나이라는 요소는 est moins déterminant 그 이하보다 덜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덜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뭐보다요? le type de relation 관계의 유형이 그거 한 것보다 관계의 유형이 est déterminant이죠. 여기서 le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déterminant을 말하는 거예요. 에트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보어를 중성대명사 르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le type de relation 관계의 유형이 déterminant 한 것보다 관계의 유형보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요소가 훨씬 덜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띠또아이를 할 때 상대를 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이보다는 관계의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절이 나오죠. 그때 동사 앞에 느가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허사의 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경우는 뉘앙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 허사의 느가 이렇게 의미하는 뉘앙스를 적절하게 살려줄 만한 번역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뭐뭐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프랑스어 문장을 쓸 때 일단은 첫 번째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비교급에 그 다음에 절이 나오는데 동사 앞에 느가 쓰였다. 이거는 부정문이 아니다. 물론 부정문이 아니라
그 멋부리기 위한 문체적인 효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해석을 틀리면 안 되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어로 작문을 할 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정말 최고의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프랑스어 구사 실력을, 여러분들의 프랑스어 구사 실력이 거의 최고 등급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아베세대 다 이렇게 밑줄, 느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느 중에, 밑줄 쳐져 있는 느 중에 허사를 찾아봐라 는 거예요. 첫 번째, personne à mon avis n'est venu chez moi. 내 생각에는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이때는 personne이 주어가 되고 느니까 이건 뭐예요? 느 personne, 부정문이죠. 네,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에 있는 느는 부정, 네가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l est plus tard que, plus 뭐뭐뭐 그 다음에 je ne le pense,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늦었다. 그래서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절에서 동사 앞에 있는 느는 이게 바로 허사예요. expletive고요. 세 번째, je ne pense pas, 그 다음에 ne pas죠. 나는 그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je ne pense pas qu'il soit facile de trouver un emploi.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je ne pense pas, je ne crois pas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절에서 접속법이 나와야죠. 어쨌든 이때 느는 부정입니다. 네거티브고. 네 번째, aucun film n'était comparable à celui qui a obtenu le premier prix. 어떤 영화도 1등상을 받은 영화에 비교할 수가 없다. aucun film입니다. 그 다음에 느 aucun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정문이죠. 그래서 허사로 쓰인 거는 딱 그 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박스를 보면 역시 interrogation avec un infinitive,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밑에 예문을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박스의 밑에 예문을 보면 où est-ce qu'il faut faire? 죄송합니다. qu'est-ce qu'il faut faire? 뭘 해야 됩니까? qu'est-ce que il faut faire? qu'est-ce qu'il faut faire?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게 원래 정식 문장이죠. 근데 그냥 축약해서 que faire, 뭘 할까요? 라고 que faire라고 그렇게 축약해서 부를 수가 있고, 혹은 où pourrait-on aller?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où 할래? 그냥 그러니까 다 주어 뭐 다 빼버리고 의문사, 다시 말하면 의문사 더하기, 그러니까 뭐 우든 껑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뭐 깨스크든 끄든 간에 의문사 더하기 그냥 바로 인피니티브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그렇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À qui peut-on s'adresser pour obtenir des renseignements? s'adresser à 하면은 s'adresser à 하면 누구에게 말을 걸다요, 뭐 문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à qui peut-on s'adresser? 우리가 누구에게 s'adresser 가서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문의하면 될까요? pour obtenir des renseignements,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à qui peut-on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문사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붙이면 돼요. 그래서 à qui s'adresser, 동사 원형 s'adresser 그 다음에 pour 뭐뭐 하기 위해서 쓰면 되겠죠? à qui s'adresser pour obtenir des renseignements 이라고 하면 되겠고, pourriez-vous m'expliquer quelle route il faut que je prenne? 아주 정말 예의를 갖춘, 극도로 예의를 갖춘 표현이잖아요. pourriez-vous m'expliquer, 당신이 제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를요? quelle route il faut que je prenne,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빼고 quelle route, 의문사 quelle route, 그 다음에 prendre라고 하면 돼요. 어느 길로 가면 될까요? quelle route prendre.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그냥 특히 이제 회화체에서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문사 다음에 동사 원형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이걸 하는 이유가 pour alléger la phrase라고 돼 있어요. alléger가 가볍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게를 줄이다. 다시 말하면 문장을 가볍게 하다. 그래서 축약해서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n peut utiliser un infinitive à la place de, à la place de는 뭐뭐의 자리에 d'une proposition.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절이 있는 자리에 그냥 동사 원형 하나로 그 절을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제 밑에 있는 그 박스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건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프랑스어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 아폭디오히, 아폭디오히 이거는 뭐냐면 하물며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뭐뭐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아프리오리는요. 이거는 선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오리,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해 보기 전에 미리 선언적으로 뭘 알게 되다라는 할 때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뒤에는 아포스테리오리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 귀납적으로 경험에 의지해서 뭔가를 다 경험해 보고 난 결과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그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나오죠. 세송데 로키시온, 그러니까 그 수거들인데 라틴어에서 유래한 라틴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수거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리아 돈빠 닥성 시굴르 그러니까 아폭디오리, 아프리오리, 아포스테리오리 할 때 그 위에 이런 악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프리오리 이렇게 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라틴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성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오리 같은 경우에 이 아프리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명사로도 씁니다. 아프리오리 이렇게 하나의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미가 원래 아프리오리 하면 선언적으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사 남성 명사 아프리오리 이렇게 쓰이면 이게 프레주제를 의미한다는 거죠. 선입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스테리오리 귀납적으로 경험에 의거해서 혹은 아폭티오리 하물며라는 이 두 표현은 이 두 개의 수거는 이것처럼 명사형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아포스테리오리, 아폭티오리라고 쓰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사적으로만 쓰이고 이것도 원래 부사적으로만 쓰이는 표현인데 아프리오리 선언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만 남성형 명사처럼 엉을 붙여가지고 선입견이라는 명사적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과 문법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한 10분, 15분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